건강하고 행복한 소시의 일요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두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자, 여전히 화창한 주말 날씨 속에 많은 분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이 와중에도 임영웅님의 기록들, 임영웅님의 위상들, 끊임없이 언론사, 뉴스 방송, 각종 예능 방송 프로그램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임영웅님의 2집 앨범을 기다리고 있고 고대하고 있는 상태이죠. 하지만 임영웅님이 여러 번 밝혔다시피 올해 안에는 발매가 굉장히 불투명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당초 예상해드렸던 마이 리틀 히어로 종영 이후에도 그 어떠한 힌트도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이죠. 많은 분들이 임영웅님의 신곡 모래알갱이 이후에 또 다른 싱글 앨범 발매, 아니면 2집 앨범, 아니면 콘서트, 아니면 다른 예능 방송 프로그램 출연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으신 상태입니다. 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몇몇 낱낱이 분석을 좀 해봤는데, 그 이전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기록들을 보면 이 전체적인 흐름을 좀 파악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많은 영웅시대 분들의 엄청난 스밍 파워로 만들어지고 있는 임영웅님의 대기록들을 볼 수 있겠죠? 기부천사 임영웅, 사랑은 늘 도망가, 조회수 6,600만 스트리밍 돌파. 엄청납니다. 지난 2021년 10월달 임영웅님의 이 유튜브 채널에 신사와 아가씨의 OST 곡인 사랑은 늘 도망가 공식 음원이 게재가 됐죠. 그러면서 꾸준히 정말 스트리밍을 정말 많은 영웅시대 분들, 정말 많은 대중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제 6,600만 스트리밍을 돌파하게 됐습니다. 야, 이 공식 음원이 게재되고 나서 이 정도의 스트리밍 파워를 보여주고 있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대중성을 이미 2021년도, 지금으로부터 무려 2년 전입니다. 굉장히 오래 전이죠. 1집 정규 앨범이 나오기 전부터 임영웅님은 사랑은 늘 도망가라는 노래로 이미 발로트의 한계성을 뛰어넘어 발라드와 새로운 장르의 진입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임영웅님의 이 장르의 다변화는 이미 2년 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 시간이 흘러 벌써 3년 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올 연말이면 임영웅님의 이 사랑은 늘 도망가가 발매된 지 3년 차가 됩니다. 2년 차가 되죠. 2년 차가 됩니다. 그러니 임영웅님의 이런 새로운 변화를 통한 세계 진출 또는 국내에서 K-POP 가수들과 트로트 가수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임영웅님 역시 대중 가수로서 아이돌들, 발라드 가수들과 함께 무한 경쟁을 해 나가고 있죠. 자, 이런 경쟁 속에서 임영웅님이 현재 마이 리틀 히어로에서 밝혔던 것처럼 세계 무대 진출, 세계 무대를 꿈꾸고 싶다, 가능하다면 이라는 말을 직접 방송에서 밝혔어요. 하지만 임영웅님이 이렇게 입 밖으로 낸 이상 그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이때까지 단 한 차례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임영웅님은 세계 무대를 진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성공 사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까요? 자, 당연히 첫 번째로 떠오르는 인물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바로 방탄소년단일 겁니다. 근데 이 방탄소년단을 이끌고 있는 수장이 바로 방시혁 대표죠. 이 방시혁 대표가 최근의 행보, 그리고 방탄소년단에 이때까지 있어 왔었던 흐름을 살펴보면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세계 무대 진출이 어느 정도로 윤곽이 잡히는지 충분히 느껴볼 수 있습니다. 이 방시혁 대표가 예전에 이러한 이야기를 했었죠. 제가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렸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BTS는 왜 임영웅을 못 이길까? 이런 칼럼이 당시에 등장을 했어요. 한 번 더 살짝 짚어드리면, 한 포럼이 끝나고 나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초청된 자리에서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하죠.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하라고 했을 때 저출산 문제를 얘기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의외였다라고 합니다. 그는 바로 세계 최정상급 방탄소년단을 키운 아버지고 대단한 사람인 건 알겠지만 연예기획사 대표의 최대 관심사가 저출산이라니. 당시 그는 국내 최대 연예 기획사인 SM 인수 경쟁에서 막
손을 뗀 때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SM을 이제 인수하냐 마냐 막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을 때죠. 근데 지금 이 당사자 방시혁 대표가 이러한 말을 했어요. 한국에서는 BTS가 임영웅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면 유튜브 뮤직 차트를 봤을 때 세계적 기준으로 BTS는 79억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고 임영웅의 조회수는 4억 1,900만 뷰 정도로 압도하고 있지만 이것을 한국으로 한정하게 될 경우 3억 5,200만 뷰로 아이유 씨나 임영웅님의 조회수에 못 미친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BTS 역시 이제는 저출산 고령화가 발등에 떨어진 만큼 이제는 중장년층 세대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구나 라는 이야기를 당시에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이 한국 사회에서만큼은 이 저출산의 고령화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많은 중장년층 세대 인구수가 큰 폭으로 늘어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어떻다는 얘기죠? 천하의 방탄소년단이라 할지라도 임영웅이란 가수 한 명을 이기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지금 이 전 세계 최고의 가수를 만들어낸 방시혁 대표가 직접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방시혁 대표의 행보를 보면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르세라핌, 뉴진스를 이어서 Are You Next라는 이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하이브 엔터테인먼트의 새 걸그룹이 탄생을 앞두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이하죠? 제작 발표회가 이렇게 최근에 있었는데요. 과연 누가 여기에서 차세대 글로벌 걸그룹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냐. 보니까 이렇게 많은 서바이벌에 참가한 참가자들 22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임영웅님의 경우는 미스터 트롯이라는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1등을 차지했듯이 아마 이 Are You Next라는 곳에서도 오디션을 통해서 선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방탄소년단의 성공 사례에서 끝날 수 있었던 방시혁 대표가 왜 이렇게 끊임없이 오디션과 새로운 걸그룹을 발굴하고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겠습니까? 국내 무대만이 아니라 해외 무대에서 새로운 얼굴들, 새로운 스타일들을 계속하여 소개하고 성공을 시켜야지만 이 K-팝의 흐름이 끊이지 않고 나아가서는 그곳에서 가장 최정상에 있는 하이브라는 엔터테인먼트의 행보가 빛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방시혁 대표가 최근에 엄청난 최대 주주가 됩니다. 방시혁의 지분 가치가 폭등했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보면은 이 빌보드에도 방시혁 대표가 소개가 될 정도입니다. 현재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이런 가수 연예인들의 회사들이 주가가 올해 들어 크게 폭등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엔터테인먼트 기업 대표들의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가치도 급증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방시혁 대표는 그 가치가 무려 1조 원이 넘게 늘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가치를 방시혁 대표가 만들어냈고 방시혁 대표가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임영웅님이 이 빌보드 차트에 2회 연속 올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기뻐하신 쾌거 소식이죠. 근데 이 빌보드에서 주목하고 있는 K-팝의 핫 이슈의 중심에는 방시혁 대표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방시혁 대표와 이 방탄소년단의 관계성을 빼놓을 수가 없죠. 자, 이들의 관계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방탄소년단과 방시혁, 서로에게 날개가 되었다. 최근 BTS 10주년 특집인데 임영웅님과 신정은 대표님의 이야기가 절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관계성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세계 무대로 가는 데 있어서 제가 예전부터 드렸던 말씀이죠. 신정은 대표님과 같은 든든한 조력자가 옆에 있지 않다면 더 큰 무대로 나아갔을 때 우리 임영웅님이 마음껏 날개를 펼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이미 성공 사례를 만들어낸 방탄소년단과 방시혁 대표는 어떤 관계성이 있었을까요?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K-팝 그룹 최초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진입을 했고 1위를 차지했고 국내 주요 가요 시상식 힙3 싹쓰리. 자, 하지만 이 방탄소년단의 결과물은 굉장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방시혁 대표와 방탄소년단 단순한 소속사의 대표와 가수의 관계를 뛰어넘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중심에 방시혁 의장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방시혁 대표와 방탄소년단은 서로에게 날개가 되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라고 적혀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임영웅님의 소속사인 물고기 뮤직과 신재원 대표님의 사례와 굉장히 비슷한 출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이 빅히트라는 엔터테인먼트는요, 방탄소년단을 선보일 당시만 해도 대형 기획사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이 와중에 방탄소년단은 해를 거듭할수록 글로벌 입지를 넓혀갔는데 이 빅히트와 방탄소년단은 중소기획사의 기적이라는 대표적 성공 사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빅히트를 전신으로 한 현재의 하이브 엔터테인먼트가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초대형 기획사, 초대형 글로벌 기획사로 거듭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는 마치 임영웅님과 신정원 대표님의 물고기 뮤직이 시작은 굉장히 작은 1인 기획사였지만 방탄소년단이라는 걸그룹 하나로 글로벌 초거대 기업을 만들어낸 방시혁 대표의 하이브 엔터테인먼트처럼 임영웅님과 신정은 대표님, 물고기 뮤직도 충분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느냐? 이 빅히트가 중소기획사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탄탄한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되기까지 방탄소년단과 방시혁 의장은 늘 함께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랜 시간 호흡을 맞춰오고 있는 멤버들과 방시혁 대표 사이에는 두터운 신뢰가 형성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들은 서로에게 어떤 존재였느냐? 이 방시혁 대표가 지난 2017년 방탄소년단이 한국 앨범으로 빌보드 뮤직 어워즈의 탑 소셜 미디어 아티스트 부문에 노미네이트 됐을 당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인들의 실력을 100% 완전히 다 발휘하지 않았다. 라며 멤버들을 자신한 거죠. 멤버들이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 계속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 자주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앞으로도 멤버들과 회사 모두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낼 것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게 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방탄소년단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할 무렵 그 비결에 대해 질문하자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음악을 진정성 있게 주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멤버들 스스로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또래는 물론 같은 세대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을 수 있었던 것 같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지금 노래의 장르의 다변화를 보고 어떤 분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 했었던 트로트를 계속 해줬으면 좋겠다. 왜 계속 임영웅님의 장르가 바뀌는지 모르겠다. 이런 아쉬움의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몇몇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아티스트 임영웅님 역시 방탄소년단처럼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음악, 이제는 아예 싱어송라이터로서 자작곡을 내고 있죠. 방탄소년단 역시 이른 시기부터 멤버들이 직접 노래를 만들고 그 자작곡을 발매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음악을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세계적 무대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라는 거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 방시혁 대표는 데뷔 전부터 방탄소년단에게 항상 믿음을 주는 존재였다라고 합니다. 멤버들은 데뷔 전에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고 자존감도 낮았던 것 같다. 우리 회사가 브랜드 파워가 없다 보니 우리가 잘 될 수 있을까? 라는 끊임없는 의심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충분히 믿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왜 의심하냐? 좀 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건 마치 임영웅님과 신정은 대표님 아닐까요?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줄 수 있는 노래를 부르자라고 이야기했던 신정은 대표님이 그 무명이었던 임영웅님의 인성 하나만을 보고 선택하여 지금껏 두 사람의 신뢰관계가 깨지지 않고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방탄소년단과 방시혁 대표의 비결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방시혁 대표가 최근 이 설명회에서 방탄소년단은 우리의 시작점이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줬던 원동력이다. 팬덤인 아미가 없이는 한 걸음도 갈 수 없다. 역시 똑같습니다. 임영웅님, 신정훈 대표님, 영웅시대처럼 방시혁 대표, 방탄소년단, 아미라는 팬덤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서 방탄소년단은 이 방시혁 의장에 대해 항상 건강한 조언을 받는 존재로 표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방시혁 대표님이 평소에도 초심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환경이 변하고 서 있는 위치가 변하는데 초심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지금의 상황과 위치에 어울리는 마인드를 가지라는 말인 것 같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말해야 하는지, 어떤 음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마인드가 굉장히 감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중요한 팩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방시혁 대표가 이야기한 이 마인드 생각해보면 초심을 잃지 않는 초지일관의 모습 중요하지만 이 가수가 글로벌 가수가 되고 그만큼 위상이 높아지는데 무명 시절 때에 뭔가 겸손하고 조용하고 이런 모습도 중요하지만 또 그 위치에 걸맞는 당당함과 자신감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임영웅님 역시 그러한 형태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이 댄스를 전혀 못하는 그런 존재라고 표현했다면 이제는 춤신추망이라고 자신감을 가진 모습을 보여주죠. 굉장히 그 위치에 걸맞는 마인드가 중요하다라는 걸 방탄소년단과 방시혁 대표는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후 방탄소년단이 세계적인 입지를 다지고 난 뒤부터 방탄소년단과 방시혁 대표는 좀 더 캐주얼하면서 본질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한 인터뷰에서 방시혁 프로듀서와 행복한 삶을 위해 자주 이야기한다. 행복하게 사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지금처럼 음악과 공연을 계속하는 그 이상을 원하지 않는다. 이 지금 주체적인 마인드가 임영웅님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임영웅님에게 예능방송에 출연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임영웅님은 마이리트 히어로를 제작하게 됐죠. 앞으로도 예능방송에 최대한 모습을 드러내겠다라고 했지만 결국 방탄소년단과 방시혁 대표가 세계 최고의 가수와 소속사의 대표가 될 수 있었던 건 음악과 공연을 꾸준히 할 수 있는 그것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는 그러한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다. 자, 방시혁 대표와 이 방탄소년단의 인터뷰 6월 7일 날 올라온 기사입니다. 소씨가 직접 발췌했고 제가 직접 찾아낸 내용입니다. 무려 거의 한 달 전 기사죠. 만약 이것과 비슷한 영상이 차후에 올라온다면 소씨의 영상을 참고했구나 라는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례만 봐도 임영웅님과 신정훈 대표님이 어떻게 하면 세계 진출 무대에서 성공하여 살아남을 수 있는지 답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어떻게 좀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임영웅님의 이런 엄청난 행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단 임영웅 싸이 바로 6월 스타 브랜드 평판 1위에서 3위의 기록을 차지한 것이 얼마 전에도 분석 결과가 나타나졌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스타 브랜드 평판에서 임영웅님, 방탄소년단, 싸이 이렇게 나란히 랭크가 됐다라는 것도 놀랍고 방탄소년단이 1등을 했지만 이 탑3에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2등을 차지했고 전 세계에서 어찌 보면 방탄소년단 못지않게 엄청난 인지도를 자랑하는 가수 싸이가 3위에 랭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만 봐도 임영웅님의 이 브랜드 평판에서 보여지는 파워만으로도 우리 가수가 정말 절대적인 영향력을 지니고 있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파워가 워낙 막강하다 보니까요 참 황당무계하게도 이런 유튜브의 활동도 눈에 들어옵니다. 밑에 보면 이 포항 MBC 뮤직 플러스에서 이틀 전에 임영웅님의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과거 무대 영상을 이렇게 올려주었어요. 이렇게 임영웅님이 이 포항 MBC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
이 지역 행사 때 임영웅님이 이렇게 무대에 섰던 기억이 제가 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 포항 MBC 뮤직 플러스 위에 있는 영상의 제목을 한번 보세요. 임영웅 할머니가 여전히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병원에 입원한 지 한 달. 이 질병은 불치병이다. 임영웅이 50억을 들여 세계 최고의 의사들을 초청했다. 3개월째 잠 못 자며 고민했다. 걱정으로 밤을 꼬박 새운 임영웅. 어떻게 이따위 영상을 만드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중요하지만, 아무리 유튜브가 어그로를 끈다고 하지만, 이건 해도 너무한 가짜뉴스잖아요. 임영웅님이 최근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 황당한 이야기 많았죠? 재혼을 한다라는 등 이진우 유튜버 채널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가짜뉴스들로 점 찍어진 채널들의 행태가 얼마나 볼썽사나웠는지. 근데 여전히 이런 가짜뉴스를 쏟아내는 채널들이 있고, 제가 한 번씩 이런 이야기를 설명드리면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몰랐는데 왜 굳이 보여주냐. 왜냐하면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 조회수가 수천 뷰에서 수만 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름을 팔아서 어그로를 끄는 수준이 아니라 저런 가짜뉴스를, 그것도 임영웅님에게 하나뿐이 없는 할머님과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를 저렇게, 저거는 완전 명예훼손이죠. 심각한 이야기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혹시라도 유튜브를 보시던 분들 중에 소시의 영상을 잘 안 보시거나 처음 보신 분들 중에 만약 이런 가짜뉴스 영상을 보신 분들이 있다면, 저게 가짜였구나. 저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리가 없구나. 이러한 현명한 판단력이 좀 더 생기시기를 제가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고 있다라는 거.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아무리 막강하고 아무리 인기가 좋아지고 있다 하더라도 저렇게 어머님과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가짜뉴스로 만드는 악행들은 끝끝내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나아가서는 임영웅님에 대한 좋은 대중들의 반응들도 지금 실시간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JTBC에서 예전 안방판사 프로그램이 방영이 됐었죠. 이 당시 때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 상속 이야기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유산 몰아주기가 법적으로 가능하냐, 한 명에게 전 재산 상속이 가능하다, 이런 말도 있고, 어떤 분은 우리 할머니 재산 가수 임영웅한테 물려주신대 라고 했었던 이 재미있는 에피소드, 여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에게도 유산 상속이 가능하냐? 그러자 자기의 유언으로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라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제3자한테도 충분히 상속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임영웅님에게 만약 재산을 상속하겠다라고 이야기한 할머님이 계신다면, 정말 실제로 계신다면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죠. 물론 임영웅님이 그런 상속을 받을 일도 없겠지만, 저런 이야기가 이제 임영웅님의 이름을 통해서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을 할 정도로, 또 이것을 캐치해서 대중들 사이에서 이야기를 주고받을 정도로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 이름은 굉장히 핫합니다. 그런데 이런 임영웅님이 예능방송 프로그램 2군데나 등장을 했어요. 첫 번째는 어디냐? 바로 전지적 참견 시점입니다. 야, MBC의 간판 예능방송 중에 하나죠. 자, 어제 방송분에서 임영웅님이 깜짝 등장을 했는데, 일단 내용을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이찬원님도 함께 등장을 했고, 이용자님이 깜짝 놀랄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이러한 말을 해요. 이 정우라는 배우가 등장을 해서 전현무 씨 팬이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특히나 이찬원님을 만나는 이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찬원님에게 줄 선물을 사기 위해 만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찬원 선생님이 왜 보자고 했는지 모르겠다, 긴장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 이찬원이 기다리고 있는 식당에 두 사람이 등장했다. 이영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연락이 통 없어서 포기한 줄 알았다 라면서 이찬원님에게 인사를 하자, 이찬원님이 그래서 오늘 모셨다 라고 답했어요. 그런데
이영자님이 사실 안 모셔도 괜찮다. 임영웅이나 영탁한테 부탁하면 된다. 라고 너스레를 떨어서 웃음을 자아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전지적 참견 시점만이 아니라 많은 예능방송 프로그램에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등장하기를 고대하고 기대하며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모습으로 러브콜을 쏟아내곤 합니다. 그런데 임영웅님의 노래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임영웅님의 관련 관계자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지인도 있고요. 우리 트롯맨들을 통해서 증언이 쏟아질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영향력이 많은 예능방송 프로그램에 번지고 있고, 임영웅님이 고정 예능이 됐건 게스트로 출연을 하건 이렇게 예능방송 프로그램에 좀 등장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임영웅님이 실제로 라이브 때도 이야기했지만 예능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보도록 노력하겠다, 생각 중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죠. 마이리틀 히어로처럼 이렇게 단독 예능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이렇게 카메오건 아니면 고정 프로그램이건 또는 장기적으로 방영하고 있었던 대표 예능 방송 프로그램이건 아마 임영웅님이 조만간 깜짝 놀랄 소식을 전달 드려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됩니다. 자, 더불어서 이 예능 방송에 두 번째 등장한 임영웅님의 이야기도 제가 이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웅시대를 따라올 팬덤이 없다. 말 그대로 임영웅님과 영웅시대를 쫓아올 수 있는 가수와 팬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롱런 비결 차트로 증명해냈다. 가수 임영웅이 롱런하는 이유로 영웅시대의 꾸준한 팬심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영웅시대의 남다른 열정은 객관적인 수치로도 확인이 돼서 관심이 쏠린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30일, 바로 어제입니다. 유튜브 채널 OK팝에 임영웅 스페셜 2라는 제목의 영상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말 그대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지금 이런 영향력 파워가 한국음악컨텐츠협회 최강호 사무총장님에 의해서 한 번 더 지금 재증명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자, 사무총장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임영웅과 타 가수의 이 월별 추이 그래프를 보면 임영웅님의 히트곡들은 다른 가수들과 다르게 현저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현저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느냐? 지금 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발매 이후 일정 기간 시간이 흘러도 그 수치가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 보통 히트곡의 경우 나오자마자 순위를 찍고 한 달 정도 피크 타임을 쭉 가리키다가 서서히 이제 그래프가 하락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임영웅님의 노래의 경우 이 보통 그 다음에 몇 달 지나면 차트에서 빠져나가는 노래들과 달리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그 그래프에 변화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가수들의 노래는 발매한 직후 반짝 빛나고 한 달 정도 또는 두 달 정도 시간이 흐르면 차트에서 쭉 빠져버리는데 임영웅님의 노래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쭉 내려보니까 특히 그 중에서 임영웅님의 사랑은 내 도망가 정말 오랫동안 사랑받는 노래다라고 극찬을 해요. 그러면서 지금 임영웅님과 영웅시대에 만한 파워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보면 최모 사무총장님은요, 바로 이런 결과가 나오는 데는 임영웅님을 향한 영웅시대 분들의 꾸준하고 지속적인 관심 파워 덕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특히나 지속성에 대해 영웅시대를 따라올 팬덤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영웅시대가 보여준 꾸준함, 변함없는 사랑이 결합이 되어 이런 좋은 결과를 낳았다라고 합니다. 제가 어제도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설명드렸던 이야기 중에 이 빌보드 차트에 입성한 임영웅님의 이 쾌거를 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 기사를 제가 하나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영웅시대가 만들어 놓는 이 엄청난 팬 활동을 단순히 그냥 악영향이다, 이렇게 표현한 걸 보고 제가 정말 황당무계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이 사무총장님이 차트를 분석하는 분인데 영웅시대도 아니잖아요.
객관적인 지표를 놓고 봐도 이런 팬덤의 파워가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런 장기적인 차트 성적을 설명해주고 있다. 그런데 이게 나쁘다라고 할 수 있나요? 팬덤과 대중들이 픽하다 보면 결국 그것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실질적인 파워, 나아가서는 많은 가수들이 그토록 원하는 팬덤의 확장성, 그리고 스타가 되는 지름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팬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낌이 오시죠? 오죽했으면 타 가수, 아이돌 팬덤들이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웅시대 팬덤 분들을 보고 이거 보고 배워야 한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겠습니까? 그만큼 임영웅님의 파워가 엄청나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아주 오랫동안 사랑받는 노래가 좋은 노래라고 생각하는데 일시적으로 순위가 올라가고 떨어지는 노래는 노래 자체에 힘이 안 실려 있다. 가수에 대한 팬 사랑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오래 지속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으로 평가가 된다면 임영웅과 영웅시대를 빼놓고 아예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특히 영웅시대에 대해 이 팬덤 문화가 10대, 20대의 전유물이었다면 임영웅이라는 최고의 가수가 탄생하게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인정하는 팬덤이 드디어 탄생됐다라고 의미를 부여해요. 실제로 그래서 영상이 딱 시작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 노력은 영웅시대만큼 따라올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 영웅시대의 단합력은 쫓아올 수 없다. 영웅시대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팬덤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소천사님들, 영웅시대 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임영웅의 노래 중 최근 2년간 이 탑5를 소개했는데 임영웅 노래를 들었던 사람이 하루에 도대체 몇 명인가를 2년 동안 집계한 차트라고 합니다. 한 명이 100번을 들어도 한 번으로밖에 집계가 안 된다고 해요. 중복 집계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위는 임영웅님의 사랑은 늘 도망가가 차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때 뭐 악영향을 끼치네 어쩌네 사직이네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그 기사와 다르게 공정하게 집계된 결과로 놓고 봐도 임영웅님의 사랑은 늘 도망가가 1위를 차지했다는 얘기예요. 이 탑5 중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이 곡에 대해 차트가 정말 수없이 많은 변화를 겪고 있지만 색이 변하지 않는 소나무처럼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노래가 바로 이 사랑은 늘 도망가 노래이다. 노래 자체도 정말 좋지만 임영웅이 불러서 정말 몇 배나 되는 감동을 우리에게 줬다. 차트에서 절대 도망가지 않고 순위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노래가 바로 사랑은 늘 도망가 노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죽했으면 이 노래가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노래방 1위의 곡을 달성했겠습니까? 그만큼 임영웅님의 노래가 이미 대중성이 증명됐다라는 게 사랑은 늘 도망가 노래 한 곡으로도 어떻죠? 이미 확실히 입증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언론 기사에서는 트로트 가수, 트롯 가수라고 명칭을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습니까? 2위에는요, 바로 임영웅님의 이제 나만 믿어요가 선정이 됐고 3위에는 우리들의 블루스, 4위에는 타이틀곡 다시 만날 수 있을까, 5위에는 바로 임영웅님의 1집 수록곡인 무지개가 선정이 됐다.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파워가 정말 대단하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현재의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차트 파워를 제대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다른 것도 아니라 여기 가장 공정하다라고 알려져 있는 OK팝 유튜브 채널에서 집계한 차트의 결과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또 안티들, 또 다른 타 가수 팬덤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분은 영웅시대가 아닙니다. 그냥 사무총장님일 뿐이에요. 하지만 나와 있는 집계 데이터만 봐도 엄청난 파워를 자랑한다. 아니 이게 부러우면 다른 팬덤들 또는 안티들 자신들의 가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팬 활동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못한다고 해서 남이 잘하고 있는 거를 끌어내리고 비방하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이거는 정말 열등감에 휩싸인 작자들이나 하는 정말 몰상식한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웅시대 분들은 그런 헛소리에 귀를 기울이실 필요가 없다. 소시도 그런 헛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주위에 어떤 시샘, 비방, 비난이 있어도 저도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한심한 작자들의 헛소리라고 생각할 뿐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